최근 태국 산업부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재 유출과 교육 시스템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에 태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조사단이 한국의 삼성인재개발원을 방문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본 태국 고위 관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단장이었던 인재개발국 부국장의 결론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로페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글로벌 인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기업 문화와 인재 개발 시스템을 연구해왔는데 이번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생겼거든요. 삼성인재개발원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재 육성 시스템이라고 해봐야 결국 서구 모델을 베낀 수준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삼성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자랑 삼아 보여주려는 의도겠지 싶었어요. 저 같은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홍보용 이벤트를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온 인사 담당 임원은 벌써부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태국 산업부 인재개발국 부국장은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버스에 타자마자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이사벨 씨, 솔직히 여기 뭘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태국 부국장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이야 돈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인재를 기르는 건 별개 문제죠. 여긴 그냥 기업 세뇌학교라던데요. 그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높은 연봉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를 데려오고 유럽에서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하고 각국 명문대 졸업생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은 업계에서 유명했거든요. 저 역시 삼성의 인재 전략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영입 중심의 시스템일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된 인재를 외부에서 데려와서 활용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문도 결국 그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인재를 유치하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경기도 용인 쪽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노금이 우거진 언덕들이 나타났어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 드디어 삼성인재개발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단순한 연수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웅장했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다른 대기업 연수원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조경,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외관. 전형적인 기업 교육시설의 모습이었어요. 태국 부국장은 여전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독일 임원은 벌써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깔끔한 강의실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듣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일정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말이에요. 메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반적인 기업 연수원이라면 창립자 사진이나 성공 스토리, 화려한 수상 경력들로 벽면을 장식했을 텐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로비 한쪽 벽면 전체가 실패 사례 데이터 전시관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크고 작은 실패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품 개발 실패, 시장 진출 실패, 인사 정책 실패. 심지어 각 실패 사례마다 교훈과 개선 방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태국 부국장이 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보통 기업들은 성공 사례만 내세우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전시는 처음 봤거든요.
자신들의 실패를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가이드가 저희를 다음 공간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생산라인 모형과 실습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놓인 전형적인 교육 공간을 예상했는데 여기는 마치 작은 공장 같았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축소해 놓은 모델, 스마트폰 조립 라인, 품질 검사 시설까지 실제 작업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더군요. 여기서 정말 수업을 하는 건가요? 독일 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어요. 이론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건지 말이에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론보다 체험을 중시합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진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반적인 기업 교육이라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며 앉아서 듣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정말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태국 부국장의 표정도 조금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가 약간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인재개발원의 핵심 철학은 경험을 통한 학습입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실습 현장 곳곳에는 실제 신입사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해 보이는데도 서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도 신선했어요. 보통 기업에서는 직급별로 따로 교육받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저기 보시면 신입사원과 임원이 같은 팀을 이루고 있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저희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나이 차이가 부모와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뭔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태국 부국장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처음보다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 역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교육장으로 이동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입사원과 임원이 같은 교실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등한 입장에서 말이에요. 서구 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태국 부국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요? 경험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무슨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어요? 그때 삼성인재개발원 부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세대와 직급이 섞여야 진짜 경험이 전수됩니다. 신입사원은 새로운 시각을, 임원은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하죠.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같은 또래, 같은 직급끼리만 모여 있으면 비슷한 생각만 반복되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20대 신입사원이 50대 임원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임원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팀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신입사원 한 명이 이 방식은 너무 복잡해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자 임원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였죠. 독일 임원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회사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네요. 신입사원이 임원 앞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급 간 위계가 뚜렷해서 아래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태국 부국장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떤가요?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부원장이 데이터 자료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저희가 추적 조사한 결과 이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업무 적응 속도가 기존보다 30% 빨라졌어요. 더 중요한 건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니 참가자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놀랐어요. 단순히 좋은 취지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싱가포르 관계자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로 다른 레벨의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통제가 힘들 것 같은데요. 부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강제로 통제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통찰을 얻은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기업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상호 학습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효과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교재나 매뉴얼을 나눠주는 대신 바로 실제 문제 상황을 제시했거든요. 부원장이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실습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부품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내에 공급망을 복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태국 부국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삼성의 공급망 구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나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부원장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현실에서는 완벽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컨설팅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나 매뉴얼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죠. 실습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팀별로 흩어져서 문제 해결에 몰두했습니다. 저도 한 팀에 합류했는데 정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신입사원 한 명이 대체 공급업체 리스트부터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안하자 중간 관리자가 그보다는 결함의 원인부터 분석하는 게 우선이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론이 더욱 격화됐어요.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건 아무도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듣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실습이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는데 모든 팀이 자발적으로 솔루션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입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태국 부국장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품을 대체할 수 없다면 제품 설계 자체를 수정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그의 제안에 팀원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독일 임원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복잡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공급망을 트리 구조로 나누면 병목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절묘하게 결합되는 순간이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모든 팀이 각자의 솔루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8개 팀이 모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어떤 팀은 공급업체 다변화에 집중했고 다른 팀은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죠. 또 어떤 팀은 아예 예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부원장이 모든 발표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고 과정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훈련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정리한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작은 사회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전날 밤 실습을 마치고 나서 든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기업 교육이라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을 가르치는데 그치죠. 하지만 삼성인재개발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국 부국장을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사벨 씨, 어젯밤 실습 어떠셨어요?
태국 부국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어요. 삼성이 정말 인재를 기르는 회사였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조건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회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어요? 제가 물어보자 태국 부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과 임원이 대등하게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독일 임원도 합류해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방식이 새로웠어요.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이면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벤치마킹 해볼 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특히 세대 간 융합 교육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날 오전 프로그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실제 임원진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임원은 신제품 론칭에서 겪었던 실패담을, 다른 임원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태국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 임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패는 가장 값진 경험이거든요. 이걸 숨기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공유하면 조직 전체의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직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현재 교육받고 있는 신입사원들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막 입사한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한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실무에 투입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단순히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의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신입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선배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였다면 눈치 보느라 질문도 못했을 텐데 여기서는 뭐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곳이구나. 단순히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마인드까지 함께 기르고 있구나. 오후 늦게 태국 부국장이 삼성인재개발원 부원장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에 대한 솔직한 의문이었죠. 부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교육에 투자하시나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불리할 텐데요. 태국 부국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니라 진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이 떠나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부원장의 대답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면서 봤던 많은 기업들이 바로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핵심 인재가 떠나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직원일수록 오히려 이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독일 임원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습니다. 역량이 높아지면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부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흥미롭게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 조직의 일부라는 걸 깨달으면 쉽게 떠날 수 없게 되죠. 태국 부국장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교육의 효과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나요? 부원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평균보다 40% 높았어요.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 적응 속도도 2배 빨랐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협업 능력이 현저히 향상됐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니 모든 참가자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저 역시 놀랐어요. 단순히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성과가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싱가포르 관계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방식을 다른 문화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어요. 부원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존중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가치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통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삼성의 인재 육성 시스템이 성공적인 이유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어요. 태국 부국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을 유지하실 건가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부원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을 기르는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적응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더욱 소중해지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결국 그것을 활용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야말로 미래의 핵심 자산이겠죠. 마지막 날 오후, 드디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료식도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적인 기업 행사라면 간단한 수료증 수여식 정도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신입사원들의 부모님까지 초대했더군요. 수료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수료증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태국 부국장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회사 교육 수료식에 가족까지 초대하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족들도 함께 축하할 만큼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한 신입사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님,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이 너무 길고 힘들다고 투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단순히 일하는 방법만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걸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신입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료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료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 부국장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하는 모습도 보였죠. 수료증 수여가 끝나고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있었는데 그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신입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대학 졸업식 같은 분위기였죠. 한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적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삼성인재개발원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축하하는 거죠. 수료식이 끝나갈 무렵 태국 부국장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의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 임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왜 삼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기술이나 자본보다 사람에 투자하고 있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첨단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수료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삼성인재개발원에 왔을 때와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삼성은 인재를 영입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경험을 정확히 기록해서 다른 기업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삼성은 사람을 뽑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회사였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어요.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첨단 기술, 글로벌 브랜드, 높은 연봉으로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교육 철학이었어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식,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문화, 세대와 직급을 넘나드는 수평적 소통. 이런 요소들이 조합되어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태국 부국장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업 세뇌 학교라고 비꼬던 그가 마지막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수료식을 지켜봤거든요. 편견이 깨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삼성인재개발원의 진짜 혁신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다.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투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참가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 철학은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관계자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융합 교육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에도 응용해 볼 만하죠. 태국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어요. 한국 기업의 저력을 제대로 봤네요. 이런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있다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각자 헤어지기 전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조직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사람을 키우는 철학만큼은 정말 큰 나라였어요. 기술이나 자본보다 인재에 투자하는 문화가 한국 기업들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거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도 이런 철학을 도입해 볼 수 있을까? 고객사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안한다면 어떤 반응일까? 분명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했어요. 결국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결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야말로 다른 기업들이 배워야 할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